네, 안녕하세요. 프로런스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초중급자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뷰 영역 누락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블로그 영역에는 상위 노출이 되는데 뷰 영역에는 누락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뷰 영역 상위 노출하는데 초보 블로거들이 뷰 영역 상위 노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규칙을 알고 알고리즘을 이해하신다면 일주일만 해도 상위 노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다시 만든 블로그이고요. 전체 방문자 수가 이제 2,500명 정도 되네요. 아마 여러분들의 블로그보다 방문자 수가 훨씬 더 적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대충 언제 만들어서 시작한 건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작성한 포스팅 내용입니다. 자, 스카시 간판, 비즈니스 키워드이고요. 파워링크부터 표출이 됩니다. 네이버 쇼핑, 그리고 추천 트렌드부터 나옵니다. 앞 시간에 키워드 분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뷰 영역이 노출이 됩니다. 자, 바로 2등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원형 간판, 역시 파워링크부터 나오고 쇼핑, 그 다음에 바로 추천 트렌드, 그리고 뷰 영역이 나오는데 바로 1등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빈티지 간판, 역시 보는 것과 같이 뷰 영역 2등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소형 간판, 역시 파워링크부터 나오고요. 뷰 영역 3등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방문자 2,500명 밖에 되지 않는 블로그이지만 포스팅마다 바로 뷰 영역 상단 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네이버 로직과 규칙만 알고 누구나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릴 뷰 영역 상단 노출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뷰 영역 상단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주제 뷰 영역 상단 노출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뷰 영역 노출에 대한 로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다이아 로직 플러스 업데이트 되면서 검색 기반의 로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로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작성을 하면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나의 글을 첫 번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키워드에 대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문서를 네이버 AI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블로그 포스팅이 기존의 사용자가 선호하는 문서와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아 로직이 적용이 됩니다. 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C랭커 출처를 판단하여 나의 블로그 포스팅의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반영 순위를 보면 자, 첫 번째 다이아 로직 플러스가 먼저 적용이 되고 다이아 로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포스팅을 C랭크 점수와 합산하여 뷰 영역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자, 이해하기 힘드시죠? 자, 예시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분야의 포스팅을 1년 동안 같은 주제로 작성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C랭크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뷰 영역에는 노출이 되지 않고 블로그 영역에는 상위 노출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다이아 로직에 대해 점수를 받지 못해서 블로그 영역에는 상위 노출이 되는데 뷰 영역에는 이제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뷰 영역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글이 된답니다. 자, PC와 모바일 통합으로 이제는 뷰 영역에 노출이 되어야지만 광고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소비자가 블로그 영역만 검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뷰 영역에 누락이 되지 않고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검색자 반영 의도에 맞는 포스팅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구 간판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대구 간판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왜 대구 간판을 검색을 할까요? 간판 제작 후기가 궁금할까요? 아니면 대구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 어떤 간판 업체가 좋은지, 자, 이런 부분에 궁금해서 검색을 하지 않을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위 노출 대구 간판, 바로 대구 간판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위 노출도 바로 대구 간판 업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위 노출도 바로 간판 업체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번째 역시 상위 노출 간판 업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위 노출 역시나 간판 업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뷰 영역에 상위 노출되는 포스팅이 자리를 잡았고요. 자, 네 번째 영역에 노출이 된 포스팅을 보시면 블로그 영역에는 4위에 노출이 되는데 뷰 영역에는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대구 간판, 특수 채널, 제작 공장, 내일 담다, 설치 후기 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대구 간판이라는 키워드는 바로 검색자가 검색을 할 때 대구에 어떤 간판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검색을 하는데, 자, 이 포스팅은 내일 담다라는 간판을 설치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검색자 반영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포스팅 방식대로 포스팅을 작성하셔서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 영역에는 상위 노출이 되는데 뷰 영역에는 상위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대구 내일 간판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대구 간판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뷰 영역에 누락된 문서가 이번에는 대구 내일 간판이라고 검색을 하니 뷰 영역 1등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구 내일 간판이라는 키워드는 검색자가 원하는 문서가 바로 내일 간판을 시공한 후기에 대한 문서를 선호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상위 노출된 뷰 영역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공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시공 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다시 시공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다이아 로직에 맞는 글을 작성을 하셔야 뷰 영역에 상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검색자 의도 반영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내가 노출시키려고 하는 키워드마다 검색자가 원하는 문서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노출시킬 키워드를 정하셨다면 어떤 문서가 상위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 미리 실제 검색을 통해 파악을 하신 후 거기에 맞는 주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타이틀과 본문의 일관성인데요. 자, 검색자 반영 의도를 아셨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포스팅을 작성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타이틀만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본문 내용이 타이틀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뷰 영역에 노출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봉투 제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영역 1위에 노출이 되는데 뷰 영역에는 어디에 찾아봐도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타이틀과 본문의 내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자, 타이틀은 봉투 제작 디자인 인쇄소에서 한 번에 해결했어요 라고 봉투 제작을 하는 인쇄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타이틀인데요. 막상 본문에 들어가 보면, 자, 첫 번째 봉투 제작 시 재질과 가격, 두 번째 봉투 인쇄 예시, 세 번째 대봉투 인쇄 예시, 네 번째 봉투 제작 방법, 다섯 번째 봉투 제작 디자인. 자, 이렇게 포스팅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디에도 봉투 제작하는 인쇄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바로 타이틀과 본문의 일치를 못 시킨 경우인데요. 자, 이런 실수 자주 합니다. 다행히 C랭크 지수가 높아서 블로그에는 1위에 노출이 되는데 뷰 영역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타이틀에 바로 봉투 제작 디자인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본문 내용에 봉투 제작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봉투 제작 디자인이라고 검색했을 때 과연 뷰 영역에 노출이 될까요? 정답은 노출이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타이틀과 본문의 일치입니다. 검색 결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1등에 노출이 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타이틀과 본문의 일치인데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자 반영 의도에 맞는 포스팅을 작성해야 된다. 두 번째, 검색자 반영 의도에 맞는 타이틀을 잡으셨다면 바로 타이틀과 본문의 내용이 일체되는 포스팅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뷰 영역에 대한 노출에 대해 감을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체류 시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이아 로직 플러스가 적용되면서 체류 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질의 포스팅을 작성하셔서 체류 시간에도 많은 점수를 준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체류 시간을 많이 받는 포스팅이라면 상위 노출이 되고 나면 순위 변동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기존의 C랭크 위주의 로직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다이아 로직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가 다시 그 키워드에 포스팅을 작성을 하면 순위 변동이 자주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 로직이 업데이트 된 후부터는 바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순위 변동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된답니다. 자, 그럼 다른 포스팅에도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고요. 또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바로 나의 블로그의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스팅을 작성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등을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뷰 영역 상위 노출에 대한 정말 중요한 내용만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포스팅 작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도 한 개 올려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초중급자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블로그 뷰 영역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네이버 로직과 규칙만 알면 누구나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뷰 영역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바로 적용해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브로런서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SNS 마케팅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